안녕하세요. 4분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굵직한 뉴스는 지금은 다 수면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고요. 오랜만에 잠잠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우 96포인트 0.36% 상승했고, 나스닥 59포인트 0.75% 이렇게 올랐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반도체 지수 1%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분기 마감한 거죠. 미 국채 시장은 만기별로 혼주세였고요. 10년물 1.673%, 2년물 1.628% 이렇습니다. 10월 말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확률 40%로 급락을 했고요. 동결 확률은 60%입니다. 달러 지수 99로 급등해서 강달러 지속되고 있고요. 원달러 1199원, 원엔 11.09, 위안달러 7.148로 상승입니다. 유가는요, 사우디 석유 수출 복구가 순조롭고요, 산유량도 급속히 회복된다 이런 뉴스 때문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WTI 54불선, 브렌트 59불선입니다. 사우디 석유 시설이 드론 테러 이후로 유가 폭등했을 때 이거 일시적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는 다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원유 선물 인버스 ETF 매수가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상기하겠습니다. 저도 저점에서 즉 유가 고점에서 투자했고요. 적절하게 추가 매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익이 상당히 났네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유가 40%까지 더 내려가리라고 이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난 원유 선물 인버스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8월 산업 생산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마이너스 1.4%입니다. 연율 2.9% 감소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소매 판매는 3.9% 급증입니다. 이런 추석의 효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도 8월 산업 생산 1.2% 감소에 소매 판매는 2% 급증했습니다. 중공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되었는데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정부의 공식 데이터는 49.8로 예상보다 살짝 올랐고요. 마르키트와 HSBS가 발표하는 카이신 PMI 지수는 51.4로 3개월째 상승입니다. 두 개 지표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8월에 일본 주택 착공 건수 연율 7% 이상 감소했고요. 건설 수주 연율 25.9% 크게 감소했습니다. 8월에 독일 소매 판매 변화 없었고요. 연율 3.2% 감소입니다. 태국 8월 수출 연율 2.1% 감소이고 수입은 15.5% 감소입니다. 8월 태국의 민간 투자 2.2% 감소입니다. 영국의 성장률 2분기 마이너스 0.2%, 연율 1.3%로 확정됐습니다. 영국 2분기 기업 투자 0.4% 감소이고요. 연율 1.4% 감소입니다. 9월 독일 소비자 물가지수 연율 1.2%이고요. 미국의 9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47.1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PMI 지수는 오늘 저녁에 발표 예정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통계청이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 경기 동향 이거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데 통계청이 제공한 그래픽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한번 보십시오. 생산은 8월에 광공업 생산이 1.4% 감소했고요. 서비스 생산이 1.2% 증가해서 전체 산업은 0.5%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비 광공업 생산은 2.9% 감소입니다. 서비스업이 2.4%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년 동월비로 전 산업은 0.2% 증가입니다. 광공업 생산 감소는 주로 자동차 생산 감소 때문이고요. 서비스업 생산 증가는 보건, 사회복지 증가하고 금융보험부문 증가 때문입니다.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고요. 이거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 평균 가동률 73.8%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 감소, 이거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 음식료 등 그 비내구재 소비가 늘어서 전체로 3.9% 증가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증가입니다. 투자는 설비 투자, 항공기 수입이 크게 늘어서 1.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설비 투자 계속해서 감소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는 6월 3.7% 감소, 7월 3.9% 감소하다가 8월에 1.9% 증가했습니다. 건설 기성이 0.3%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6.9% 감소입니다. 경기 지표는 동행지수는 0.2% 상승이지만 선행지수는 0.1% 하락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금년 들어 급속히 하락해서 100m에서 헤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것이다. 이런 로이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유로화가 2년 내 최저치로 폭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프도 한번 보십시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0.575%입니다.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추세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 피치가 사우디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 즉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사우디 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추가 공격 위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시일 안에 추가적인 공격 위험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과 같은 공격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경제는 앞으로 계속 힘들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기름값은 내릴 것이고 석유 생산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과 같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증가돼야 되는데 이거의 본질은 석유 생산비 증가인 거죠. 돈을 사용한다고 해서 역내 불안 요소, 이게 적어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된 이 갈등 요소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 흘러나왔던 뉴스, 즉 중공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장기 구상에 대해서 피트 나바로 백악관 경제고문이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도 당시에는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공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입법 움직임도 의회 내에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수면 밑에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무부로서는 at this time 당장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이제 확인을 한 상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면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 목요일 시작될 미중 워싱턴 회담에서 중공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게 주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0 워싱턴 협상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